이제 마지막 큰 문제 5번 원천징수 쪽 문제. 이번에 나온 문제는 급여 자료 입력 문제이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쪽 관련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최근 들어서 급여 자료 입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 문제를 안 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급여 자료에 사원 등록 관련된 걸 같이 내거나 아니면 연말정산 쪽에 사원 등록 수정하는 문제를 내거나 뭐 그런 식의 패턴으로 자꾸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인 냄새가 나죠, 여러분? 우리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종사하면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회사가 복리적으로 복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연구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과세 항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자, 김현철의 9월분 급여 명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과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달라. 단, 수당 등록과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요. 직접 입력할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요건에 맞춰서 정리해달라. 이 얘기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9월분 김현철의 급여 자료를 보시면 자, 지금 요 기본급부터 쭉 넘어가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표시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지금 9월달 급여죠? 그러면 9월달 급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속이 9월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언제 거냐? 자, 그런데 돈을 언제 줬다? 10월 10일 줬어요. 근데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하겠네요. 그러면 귀속은 9월이고 지급은 10월로 넣어야만 자료집계가 되겠죠. 그건 이제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급부터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구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과세급여가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급은 아예 과세라고 써놓고 시작하고요. 자, 이제 직직수당도 무엇이다? 당연히 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식대와 자가운전과 연장과 기업 부설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1번에 있는 점부터 볼게요. 번호는 없지만. 자, 수당 등록 시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 항목은 사용 여부를 무엇으로 부로 체크해달라. 그러면 우리 등장하지 않게 해달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요건 충족했대요. 그럼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밥은 주진 않는다 이 얘기네요. 돈만 주니까 식대는 무엇으로 가셔라? 비과세. 그럼 이제 프로그램은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넘친 5만 원은 과세로 돌려놓겠죠. 자, 세 번째,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 실제 발생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자,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주면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은 뭐가 된다? 과세급여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안 준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것으로 비과세. 자, 그리고 여러분 자가운전 보조금 문구 나올 때요. 시내 교통비가 아니고 우리 뭐 출장 간 여비를 줬다 막 이런 걸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관계가 없어요. 시내 교통비 회사 주변만 뺑뺑뺑뺑 도는 거 그것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사는 기업 부설 연구소는 연구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이건 요건 충족하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부분 반드시 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분리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연구소라는 팻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공간도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건이 충족했나 봐요. 자, 그리고 기업 연구소 연구 보조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대요. 우리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뭐로 가져라? 비과세를 등록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조심할 게 무엇이다? 연구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국세청 코드는 코드가 5개예요. 그래서 H06부터 H10까지 코드가 있었죠. 반드시 우리한테 맞는 코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세액 얼마가 있다? 18만 원이 있대요. 그럼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자, 요 부분을 넣고도 돈이 남으면 근데 여러분 남겠네요. 전월 미환급세액은 18만 원이고 내가 내야 되는 소득세는 얼마이다?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우린 이거 정리하고도 남죠. 네, 그 부분은 환급 신청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수당 2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과세로 넣든 비과세로 넣든 우리한테 감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감점 못 한다고 했죠. 어차피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김현철은 생산직이라고 하는 자리가 여로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부로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부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연장수당을 비과세로 넣어도 뭐가 될 것이다? 그냥 과세로 다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지 마실 것. 그래서 아예 뭐라고 해드렸어요? 그냥 무조건 비과세로 넣어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찜찜하면 무엇하자? 과세로 넣으세요. 어차피 2, 3 생산직이 아니니까 요건으로 본다라면 과세로 넣는 게 맞기는 하겠죠. 뭐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럼 여러분 더 할 거 있나요? 없죠? 정리 다 끝났어요. 이제 입력하러 갈게요. 자, 근로소득관리 쪽에 있는 급여자료 입력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 제일 먼저 하실 건 수당 공제 등록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수당 공제 등록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급부터 순차적으로 자, 기본급은 있으니까 사용하겠죠. 자, 우리 상여는 관계 없으니까 부도 바꿔주시고 그럼 직책수당 있었나요? 네, 있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월차 수당은 없었어요. 부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식대 비과세 등록되어 있는 요건 충족되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현재 요건 충족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야간, 연장, 휴일 다 똑같은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새로 등록하겠다. 그러니까 무엇 하시면 돼요? 아, 이거 부로 바꿔놓으시고 새로 이 등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 과세 구분에 선택을 하시고 넣겠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세 1번 선택하시고 우리는 연장수당이다 라고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연장수당 그리고 급여로 넣어주시고 월정액은 정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 부설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수당 비과세 요건 충족 자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당명은 여러분 연구 보조비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거 이제 뭘 많이 물어보셨냐면 지금 앞에 꺽쇠 표시로 되어 있는 그것까지 다 넣어줘야 되나요? 찜찜하면 무엇하시라 다 넣어주셔라. 근데 여러분 누가 이 꺽쇠 표시까지 넣는지 그래서 이 수당명의 명칭은 거의 대부분 크게 터치하진 않아요. 근데 이 찜찜하시면 그냥 넣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이 표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 연구소 연구 보조비라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넣어주시고 유형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연구라고 하는 글씨를 넣어주시면 연구 쪽이 들어오죠. 자, H06, H07, H08은 학교 쪽이라고 했어요. 네, 학교 교육기관들. 자, 그래서 이 부분 빠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일반 기업이니까 무슨 부분 우리 H09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H10을 쓴다. 그럼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대로 확인. 자, 비과세 선택됐네요. 자, 그리고 얘가 부정기로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실비 변상적인 관점처럼 가는 게 맞느냐 이걸 얘기하죠. 얘 실비 변상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정기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네, 채점은 안 하겠지만 정기의 의미가 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엔 이게 지금 저희 선택했을 때 그냥 월정자가 부정기로 나오잖아요. 그거로 그냥 공지했었을 거예요. 채점 안 하면 이걸 아예 뭐 선택조차도 뭐 신경 안 써요. 그냥 입력하고 등장하는 거로 엔터 쳐버리고 답안 공지가 나와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채점 안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당 등록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급일 밑에 있는 공제 항목은 아예 얘기 안 했는데 공제 항목 쪽은 추가 등록이 없어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자, 귀속은 몇 월이죠? 9월 달 급여. 자, 지급은 몇 월에 하자? 10월 10일에 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는 누구 것만 입력하시면 된다? 김현철. 그럼 김현철 선택되어 있으니까 엔터 치고 넘어오시고 자, 기본급액 250만 원 입력. 자, 직책수당은 30만 원 입력. 식대는 15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입력. 연장수당은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 기업 연구소의 연구보조비는 30만 원을 지급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끝났네요. 자, 국민연금 주어져 있는 거 우리 146,250원 146250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건강보험료 11만 1,470원 장기 요양보험료 12,840원
자, 고용보험 26,000원 동일하니까 그냥 엔터. 자, 소득세 11만 430원, 지방소득세 11,040원. 됐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제 항목까지 모두 다 정리가 끝났어요. 자,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다 되셨으면 메뉴는 종료합니다. 그럼 급여자료 입력은 끝났죠. 자, 어디 가셔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셔라. 자,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거 뭐 조심해 주셔라. 이런 요 메시지가 지금 버전업이 안 맞아서 자꾸 뜨네요. 우린 그대로 그냥 눌러주세요. 들어가서 문제 없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조심하실 건 무슨 부분이다? 요 부분. 자, 9월분 급여 10월 달에 주었다. 귀속은 9월이고 지급은 10월이라는 거. 자, 그럼 들어가셔서 우리 9월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도 9월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급은 반드시 10월로 입력하시고 10월로 끝내줍니다. 우리 정기신고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정기신고가 우리 무엇할 것이다. 체크가 될 것이다. 그럼 제가 사고 친 거죠? 뭐 잘못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10월달 넣었어야 되는데 9월 나온 거 그대로 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앞에 귀속은 9월부터 9월 그리고 지급은 10월부터 10월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료는 들어왔을 거고요. 그러면 우린 한 명에 345만 원, 소득세 11만 430원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하단에 전월 미환급색 12번 자리 우리 18만 원 있었죠. 요거 18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럼 18만 원과 내야 되는 세금이 만나서 당월에 환급세액 조정이 11만 430원이 되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남은 돈은 20번 자리에 69,570원이 이월된다고 나오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 자, 다 끝났으면 메뉴 닫고 나가면 5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저장 버튼이 없으니 닫을 때 물을 것이다. 얘를 반드시 눌러주셔라. 그래서 우리 마무리하실 땐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네요. 자, 금년도 6월 1일에 입사한 누구요? 최민구. 그래서 2021년도 6월 1일에 입사한 최민구 102번이고 자,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 입력. 자, 이렇게 붙여줬고요. 자, 그리고 그와 같이 낸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전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가 전근무지 거 넣는 자리이고요. 자, 그리고 월세와 관련된 우리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 명세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무엇 해달라? 입력해달라. 해달라는 게 세 개네요, 여러분. 그죠? 우리 소득명세, 월세, 연말정산 입력. 자, 최민국은 무주택 세대주이고요. 부양가족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주택 세대주 왜 줬을까요? 월세는 집이 없는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얼마?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받을 수 있죠. 네,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전근무지에 대한 내용은 요거 보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소득 명세 부분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보시고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노마자 1번, 노마자 2번, 노마자 3번 있죠. 자, 노마자 3번에 가면 뭐가 있다? 72번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남번호는 보시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서식이 바뀌면 남번호가 계속 바뀌어요. 글씨는 그대로 똑같은데 자, 결정세액이라는 글씨만 보셔라.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결정세액에 있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우리 4대보험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4대보험은 이렇게 아래에 따로 붙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시험 보는 거여서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원래 양식을 페이퍼로 출력하면 4대 보험을요. 이렇게 이 양식지 이게 첫 번째 장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장 양식지에 이렇게 아래쪽에 붙어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거 보시고 입력합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불러주시면 된다. 우리 연말정산 하고자 하는 최민국을 불러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저는 F2번 누르고요. 최민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코드 번호 주어져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전 가려서 안 보여서 불러드렸고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우린 소득명세라고 하는 거 먼저 마무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면은 전 조금 내려놓고 볼게요.
자, 소득명세 탭 선택해 주시면 내용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는 종전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가서 무엇하자? 입력하자. 오타만 내지 말아 주세요. 자, 회사의 상호, 근무처는 주식회사 안전상해예요. 안전양회. 네, 안전양회라고 되어 있네요. 안전양회. 자, 그리고 사업자 번호 그대로 입력. 11486 우리 06122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근무기간 넣어주셔야 되죠. 2021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2021년도 5월 31일까지 저 지금 오타 난 게 있어서 점 다시 넣을게요. 자, 그래서 5월 31일까지 넣어주시고 감면에 대한 기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엔터 쳐서 내려오셔라. 자, 급여는 현재 1,800 줬으니까 1,8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상여는 2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4번 자리에 상여는 200 넣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1번 노마자 자리에 전체 급여는 2,000이다라고 들어오네요. 그리고 노마자 2번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비과세 다 공란이죠, 여러분. 그럼 넣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스크롤러 맨 끝까지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셔서 공제보험료 명세에 가셔서 우리 보험료부터 입력하는 부분. 자, 그러면 국민연금부터 나와져 있는 여기 아래쪽에 내용 치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기 나온 순서대로 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건강보험료 얼마 있냐면 78만 5천 원. 자, 장기요양보험료는 49,600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게 고용보험이죠, 여러분. 우리 13만 4천 원.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96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 공제보험료 다 끝났고 우리 기납부세액 자리 가셔서 결정세. 자, 그러면 결정세액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정세액은 얼마이다? 24만 5,876원. 자, 지방소득세 넣어주셔야 되겠죠? 24,587원. 그래서 24,587원까지 넣어주시고 마무리. 그럼 더 입력할 거 있나요?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 노마자 2번 자리 비과세 부분이 있으면 꼭 넣어주십시오. 저희는 없으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끝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 끝나져 있고요. 우리 부양가족 탭은 큰 의미가 없네요. 왜냐하면 본인 혼자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얘기는 없을 거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연말정산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지출 금액은 모두 본인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다. 자, 보험료, 의료비 쭉 나와져 있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보험료에 가서 봤더니 자동차 보험료라고 나와져 있고 저축성 보험료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손해 보장성 보험이니까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만 입력합니다. 그래서 60만 원은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 장애 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면 일반 보장석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의료비, 자, 치료 목적 디스크, 허리 디스크 수술비, 자, 그리고 최민국의 신용카드 결제했대요. 여러분,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무엇한다? 중복의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들어가야 되고요. 자, 치료와 요양 목적이 무엇이다? 아닌 한약 구입비가 있대요. 그냥 보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치료 목적인 한약만 인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닌 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55만 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 안경의 구입비는 인당 얼마까지만 해주겠다고 얘기한다. 50만 원까지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5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그러면 지금 의료비는 360만 원에 50만 원 더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410만 원을 어느 자리에 그럼 자기 거죠. 그래서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이런 본인은 대학원을 인정해 준다겠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본인만. 자, 영어 학원비 업무 관련성 없대요. 업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우리 무슨 부분 고용노동부 관련돼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면 사실상 관계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고용보험 연계되어 있는 수업이 아니면 지금 교육비가 학원에 대한 부분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런 용어가 붙지 않으면. 그래서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이라고 얘기하는 취학 전 아동 말고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기부금. 자, 종교단체에 대한 당해 기부금 300만 원 있대요. 여러분
본인이 기부한 거 뭐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종교단체 외에 지정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당의 기부금 10만 원이 있대요. 이거 당연히 넣어주시면 되죠. 그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단체가 아닌 거 그대로 입력. 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 신용카드는 현재 3,400만 원을 썼는데 이 중에 800만 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무엇이다? 비용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3,400 중에 회사 비용으로 쓴 돈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800만 원은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 내가 업무하는 과정에 쓴 돈이니까 당연히 충당을 하겠죠. 자, 그러면 3,400 중에 요 800은 무엇 하셔야 된다? 마이너스죠. 공제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360만 원은 우리 아까 수술비 있었죠, 여러분? 네, 360. 허리 디스크 수술이래요. 이거 중복 공제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빼면 안 되겠죠. 그러면 3,400에서 우리 얼마를 빼시고 지금 현재 800을 빼시고 그러면 얼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리 신용카드는 2,6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현금 영수증 250만 원. 자, 이 중에 30만 원은 대중교통 이용분이고요. 12만 원은 공연관람 사용분이다라고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 게 뭘까요? 우리 지금 현재 25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빼야 되는 게 맞죠? 뭐로 넣을 거니까 대중교통으로 넣어서 우리 한도가 넘어가면 무엇한다? 우리 더 증액받으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대중교통. 그러면 250에서 30만 원 빼면 220이에요. 근데 여러분 12만 원이 공연 관람과 관련된 돈이 있었네요. 자, 이 부분 뭘까요? 공연, 도서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해요? 그러면 도서에 신문도 포함이 돼요.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신문도 지금 다 되고 있고. 자, 그러면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12만 원도 일단 빼야 되겠네요. 그럼 250에서 12만 원을 빼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42만 원을 빼라. 그럼 현금 영수증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20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208만 원으로 수정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2만 원이 그 공연 관람이라고 했던 부분으로 들어가는지 또 보셔야 되겠죠. 이것도 7천만 원 규정이 있었으니까. 자, 월세 자료, 임대인 정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 종업원은 무주택 세대주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얘기했었냐면 우리는 총급여 7천 요건을 따져보세요. 그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무엇 하시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쭉 읽고 내려와서 봤더니 자, 매월 월세는 70이고 우리 계약 기간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했네요. 그래서 1년 동안 낸 총 지출액은 840. 자, 월세는 세액 요건을 무엇한다? 충족되는 것으로 한대요. 그러면 사실상 뭐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문제되는 건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소득은 확인할게요. 자, 소득을 확인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소득명세 입력했었죠. 네, 소득명세에서 입력했던 요 금액이 지금 7천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과 종의 금액 더해도 3,920이에요.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에 가시면 상단에 총급여 보이죠? 네, 3,920. 그래서 7천만 원 이하 조건 충족이기 때문에 월세 공제받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 월세부터 먼저 넣을게요. 월세, 외부 탭이니까 그럼 상단에 월세 주택 임차라는 탭을 선택하시고 월세 자리 가서 입력합니다. 자, 집주인의 이름은 임부자 씨. 자, 주민등록 번호는 63112416 55498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사업자 번호 나와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우리 주택 임대사업자들 있으니까요. 자, 유형은 뭐로 가시면 돼요? 다가구 주택. 그럼 하단에 다가구 주택이 몇 번에 있는지 2번에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2번. 자, 그리고 면적은 현재 52평방미터.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도 충족했네요.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 서울시 영등 포구라고 되어 있고요. 여의나루로에 사네요. 여의나루로 그리고 120일. 자,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자, 연간 월세는 840을 넣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리고 지금 저는 화면이 최대 안 돼서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금액 뜨죠. 근데 월세 840이 지출됐지만 최대 한도는 얼마이다?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은 750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내용 들어왔고요. 자,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득공제부터 순차적으로 넣을게요. 그럼 여러분 소득공제는 왼쪽에 있다고 했죠. 그 문제 제일 많이 내는 게 누구이다? 42번란에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해. 자, 그럼 신용카드 자리 가셔서 무엇 하셔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들어가셔서 정리합니다. 자, 우리 순수한 신용카드는 얼마 넣어주셔라? 아까 2,600으로 정리했죠, 여러분? 그럼 2,6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불카드, 선불카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금 영수증은 있죠. 그래서 208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란 부분이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 도서, 공연 등은 여기 보시면 도서, 공연 등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무슨 부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해서만 추가 공제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경우에만 이 도서, 공연 등에 넣은 게 추가적인 공제 100만 원 추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저희는 요건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라에 가셔서 금액을 넣어줍니다. 얼마 있죠, 여러분? 도서, 공연 등 12만 원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전통시장은 없었고요. 대중교통 얼마 있었다? 30만 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구분만 정확하게 하셔서 무엇 해달라? 입력을 해 주셔라. 됐을까요? 네, 그럼 신용카드 입력 다 끝났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 정리 끝났고 이제 우리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특별세액공제 자리로 이동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오른쪽 화면 자, 보장성 보험 일반이다 장애다 일반 얼마만 넣으셔라? 75만 원 자동차 보험만. 자, 그럼 보험료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구 넣어주셔라? 이제 의료비. 자, 의료비 부분에 가셔서 우리 더블 클릭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 글씨에 본인 자리에 가서 입력하셔라. 그럼 우리 본인 거 다 정리했더니 얼마였다? 410만 원. 그럼 410만 원 넣어주시고 마무리. 뭐 더 할 거 없죠, 여러분? 확인. 자, 그 다음 교육비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교육비도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 그럼 지금 본인 전액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 가셔서 대학원 등록금 얼마만 내셔라. 우리 1,000만 원 입력하셔라. 내는 게 아니라 입력.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제금액 들어오죠. 네,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기부금. 그럼 기부금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쉬웠죠, 여러분? 아예 어디다 치라고 이름 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은 맨 끝자락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이 자리에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 그럼 그 부분은 우리 조금 올라가야 되죠.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 자, 이 자리에 가서 뭐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부금 310만 원 지출한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넣어줘야 되는 자료 중에 빠진 게 있을까요? 빠진 거 없죠. 네, 이렇게 마무리. 지금 보시면 연말정산 부분은 우리 뭐 유의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잘 가지고 가시면 우리 실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산에 넣을 수 없을 정도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점수를 득하기가 제일 좋은 쪽이 원천징수 쪽이에요. 시험 목적상을 보시면. 그래서 이쪽은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92회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모두 마무리됐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